안녕하세요. 짱짱이 다이맘의 짱이맘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집에서 쉬면 시간이 어찌나 이렇게 빨리 가는지 아주 또 그새 아쉬워진답니다. 오늘요, 비가 온다는 비 예보가 있어서 그런지요, 날씨가 아주 잔뜩 흐리고 찌푸둥하답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이들 비 모약을 맞췄기 때문에 오늘은 안 맞추고 뚜껑을 덮어주려고 이렇게 비 오기 전에 잠깐 또 베란다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또 영상에 한번 담아본답니다. 햇빛이 없어서 아이들 찍기는 좋은데요, 요즘 막 건조하고 또 꽃가루가 심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빛깔이 윤기가 없고 좀 꼬질꼬질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답니다. 노란 꽃가루를 다 뒤집어 쓰고 있어요. 영상으로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아이들이 아주 지저분해졌답니다. 이거 빗물로 싹 씻겨서 해주고 싶기는 한데 금요일날 물을 주었기 때문에 또 맞추면 아이들이 또 과습으로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 촬영하고 나서 뚜껑을 덮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이제 날이 요 비가 그치면 점점 또 더워질 건데요,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오늘은 또 제가 오전에 아이들 하역 관리 해주고 이것저것 아이들 살피다 보니까요, 두 아이가 살짝 무름 상태가 보여가지고 오이들 전체적으로 또 관찰을 하느라고 이렇게 보면서 초보님들께 또 약간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또 영상에 담아봅니다. 우선 예쁜 아이들,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뭐 매일 보는 아이들이라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요, 이제 조금은 많이 낯이 있고 눈에 익으리라 생각을 한답니다. 또 많이 대체적으로 건강하고요, 유지를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을과 수연, 로찌, 청성민, 저 화재예요. 그리고 여기 비치 후리대와 저 뒤에 빵빠레하고 펜지 있어요. 여기 방울복랑과 매직젠 골드, 을려심도 보이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아이는 아직도 물을 조금 덜 빼고 색깔도 유지를 하고 있죠. 확실히 묵은 아이라 물도 조금 덜 빠지는 것 같답니다. 저쪽에 넘어가서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그 사이 비가 한두 방울씩 쏟아지고 있네요. 뚜껑을 바로 영상 잠깐 중단하고 닫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잠깐 빗방울 떨어지기 전에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이트 미니마 엘샤 여전히 있고요. 한엽송록도 아주 반질반질하죠. 요 모나코가 많이 예뻐졌어요. 또 여기 세틀루사, 요 슈퍼클론인데요, 이제 라인이, 입술 라인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죠. 요거는 샹글릴라라고 하고요. 또 여기 아리제와 파이어필라, 몰랐고 정말 예뻐졌죠. 오, 천둥번개 치는 거 소리 들으시죠? 잠깐 중단하고요, 덮개 덮어주고 나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비가 금방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어요. 하우스 덮개를 부랴부랴 이렇게 정신없이 덮어주었네요. 아이들 물로 싹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그래도 아이들이 물을 연거푸 먹고 무르지 않도록 이렇게 하우스 덮개를 덮어서 두 번 비를 맞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지난번에 하우스 카바 만들 때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비 오는 김에 요 커버, 비닐 커버가요, 지난번에는 요 뚜껑에 제품을 사면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그래서 요 화분이 흐릿하게 보이죠? 화분에 들치는 비에 맞아가지고 애들이 물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비닐 커버를 밑에까지 이렇게 완전히 내려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화분이 젖질 않아서 아이들 물 관리하기가 좋아요. 영상이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비 오는 김에 아이들 과습으로 라든가 뭐 통풍이 안 돼서 아이들 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생각난 김에 초보자님께 또 도움이 되고자
물음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물음병은 원인이요, 과습뿐이 아니에요. 원래는 세균성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물음병이 오거든요. 그 물음병이 아이들 과습을 통해서 오기도 하고요. 또 너무 어리고 에리에리해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통풍이 안 돼서 세균성 바이러스가 침투하기가 쉽거든요. 통풍이 안 되면. 그래서 물음병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음병이라는 거는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오는 게 아니고요. 서서히 아이들 몸 속에서 침투하여 있다가 날이 뜨거워지거나 또 이렇게 습도가 높은 날이거나 통풍이 안 되는 곳,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조금 방치한다 싶으면 화분 속에 내장되어 있는 물음병의 균이 스멀스멀 올라와서 아이들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물음병이 무섭다고 하죠. 아이들 병충해 뭐 온갖 피해가 많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물음병이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물음병은 일단 발생을 하면 늦게 발견하면 아이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 발견을 해야 좋은데, 그래서 늘 아이들을 관찰하고 관리를 해주고 또 통풍도 시켜주고 햇빛도 보여주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하실 텐데요. 요즘 5월 달에 날이 점점 뜨거워지는 시기에 물음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를 조금씩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저도 여느 때 돌아와서요, 아이들 전체적으로 하엽 정리를 전부 대충 해줬어요. 해준 아이도 있고 못 해준 아이도 있고 또 억지로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놔둔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하엽 정리를 전체로 해주시고요, 아이들을 깔끔하게 해서 밑에 땅에 닿는 부분 있죠, 그런 부분을 통풍이 잘 되게끔 그래서 하엽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아이 야생 콜로라테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빛깔이 너무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 마사와 아이의 몸이 닿는 부분에 하엽이 끼어 있어서 그곳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엽 정리를 깨끗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아이들 하나하나 입장을 자세히 이렇게 관찰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관찰을 하시다 보면 밑입장이 투명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건강한 빛깔이 있는가 하면 물을 먹은 것처럼 투명하게 변한다 싶으면 그게 물음의 시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밑입장이 하나 살짝 투명하게 변한다 하면 그 정도면 빨리 발견한 측에 속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장점이라든가 목대에 색깔이 변해서 살짝 물음이 온다 생각하면 빨리 뿌리를 뽑아서 물러진 곳을 제거를 하셔야 빠른 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견하셔가지고 빠른 처치를 하셔서 적심을 하시고, 또 대부분 목대가 상했으면 밑부분에 목대에 까만 색깔이 없을 때까지 잘라내셔야 돼요. 마음 아프셔도 과감하게 잘라내셔서 위에 이렇게 로제트라도 반이라도 살리셔야 되죠. 다시 깨끗한 부분까지 잘라내면 다시 뿌리를 받아서 소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나마 그것도 빨리 발견해야 반이라도 건질 수 있고 아이들 입꽂이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늦게 발견하면 하나도 못 건지고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수시로 입장을 이렇게 관찰을 하셔서 아이 입장이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거를 늘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하엽 정리, 또 자리 바꿈도 굉장히 중요해요. 요 베란다 안쪽이 있죠. 요 안쪽이 이렇게 기역자로 돼 있잖아요. 요 기역자로 돼 있는 요 안쪽이 통풍이 잘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하고 아이들하고 자리를 한 번씩 가까운 곳에서 바꿔주는 것도 아주 하나의 통풍으로 바람을 돌려가면서 쐬어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정답은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관리법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물음병은요, 발견하시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심을 하든 입고지를 하든 아이들 화분에서 뿌리채 뽑아가지고 말리시든 여러 가지 처치 방법을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될 텐데요. 이 물음병은
전염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초보님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무름병은 전염이 돼요. 아이가 하나가 입장이 물러서 무름 증세가 온다 싶으면 여기서 이 아이만 빼서 다른 아이들과 격리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적심하고 말리고 뭐 이런 작업을 하시면 아이들 몸을 만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미 무름병이 온 아이를 만진 손은요, 그 엄마의 손을 통해서 다른 아이에게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손으로 다른 아이들을 만지면 다른 아이도 전염이 된답니다. 이 무름병이 전염이 된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시고요. 그 물렀던 아이들을 만진 손으로 다른 아이를 만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손을 먼저 씻고 소독을 하신 다음에 다른 아이를 만지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 도구를 사용한 것도 반드시 뭐 알코올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독을 하신 다음에 다른 아이를 만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무름이 온 아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늘 이쁜 아이들만 보여드리니까 뭐 잘 키운다 잘 키운다 칭찬도 좋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다육생활을 하면서 하다 보면 늘 아픈 아이는 생겨요. 모난 아이도 있고 아픈 아이도 있지만 아픈 아이 생길 때 속상하지만 속상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아이들 제가 휴가 다녀오고 나서요, 요 두 아이가 살짝 녹아 있더라고요. 이 아이가 콩분에 심어져 있던 멀로예요. 아주 작은 멀로였는데 여행 갔다 오니까 이렇게 살짝 물렀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도 건드리면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얼른 뽑아서 여기를 잘랐는데 아직도 이렇게 빨간 부분이 있죠.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아직 안 잘랐어요. 이 빨간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자르셔야 되는데 이 끝에까지 잘라도 빨간 부분이 보인다 하면 이 아이들은 소생할 가망이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입장도 입꼬지도요. 요 생장점 끄트머리가 이렇게 핑크색이 생기면 요 아이는 입꼬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요 생장점이 까맣게 색으로 까만색으로 보이면 그 아이는 입꼬지도 안 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한 아이가 요렇게 요 아이가 정야예요. 정야도 두 아이 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멀쩡한데 요 아이가 살짝 무름이 와가지고 요 아이도 뽑았어요. 그런데 요렇게 여기 입장 보이시죠? 제가 한 손이라 지금 자세히 보이실려나 모르겠는데요. 요 입장이 지금 노란이 투명하죠. 요렇게 아이가 물을 먹은 입장으로 변한다 하면 요런 아이들을 발견하시면요, 바로 뽑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렇게 이 아이도 소생을 할지 모르겠어요. 밑에가 까맣게 변했지요. 지금 무름으로 양쪽으로 퍼지고 있어요.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요렇게 놔뒀는데요. 가운데 요 자른 커팅한 부분이 깨끗한 부분이 와야 돼요. 이 아이들 지금 늦은 상태예요. 이렇게 까맣게 변한 거는 살기가 어렵거든요. 요 반 정도 또 커팅을 해서 깨끗하게 나오도록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입장을 2줄 정도 더 띄어내고요. 이렇게 또 뽀얀 살이 나올 때까지 조금 잘라줬어요. 이 아이도 말려봐서 상태를 봐서 더 이상 까맣게 변하지 않고 실뿌리 하얀 뿌리가 나오면은요,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실뿌리가 안 나오고 밑에서 또 다시 까맣게 색이 변하면 이 아이는 소생시킬 수가 없답니다. 이 상태로 이렇게 아까 그 바구니에다가 아니면 이런 깔망 같은 데 있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엎어서 말리셔가지고 뿌리가 조금이라도 보일 때까지 흙에 얹어 놓지 마시고요. 그냥 말리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관리하셔도 아주 그나마 빨리 발견한 상태에서 요만큼이라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뭐 더 물러가지고 보내더라도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또 다시 재도전 하시면 되시고, 또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은 아이들 더더욱 더 신경 쓰셔서 관리하시고 건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빨리 정신 차리고 마음 추스리고, 다른 아이들도 많잖아요. 엄마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잘 보살피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좀 간단하게 물음병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비를 피해서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아이들, 예쁜 아이들 조금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홍우. 아직도 이렇게 예쁘게 있죠? 레드베리. 물이 들 새가 없어요. 제가 또 바깥으로 바쁘다는 핑계로 돌다 보니까 아이들 자리 바꿈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잘 못해주고요. 저도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하거든요.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특하게 안에서 여기 정이 하나 여기 있죠. 이 아이는 멀쩡하죠. 밑에도 아주 깔끔하니 괜찮아요. 근데 똑같은 작업소에 있었는데 하나는 무르고 하나는 멀쩡하고 그렇죠? 이게 아마도 그 통풍. 이 아이는 이 공간이 모래하고 살짝 떴어요. 통풍이 잘 돼서 이 아이는 괜찮은 것 같고요. 아까 그 아이는 요 모래 바닥에 바짝 붙었는데 저 안쪽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장소도 중요하고 요 통풍도 아주 중요한 거니까 요즘 계절에 날씨가 더워지면은요 제일 먼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햇빛보다도 통풍이에요.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은 선풍기라도 조금씩 돌려서 이제 아이들을 공기를 회전을 시켜서라도 통풍을 시켜주셔야 되고요. 모든 물음병의 원인을 다 제거해 줘야 되겠죠. 과습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하엽을 띠다가 이렇게 지금 하엽이 있잖아요. 이렇게 덜 마른 아이들 억지로 떼면 또 세균 감염으로 물음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짝 마를 때 띄워주시는 게 좋고요. 바짝 말랐다 싶으면은 지체 없이 하엽을 띄셔가지고 요 마사 위에 올려놓지 마시고요. 바로바로 치워주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그 마른 잎에서 또 세균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가장 좋은 방법이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지금부터 날씨가 더워서 하나 둘 무르는 건 그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마철이 문제지요. 또 이렇게 비가 연속적으로 오는 날, 그런 날들 아이들이 가장 위험을 느낄 때거든요. 공중에 떠다니는 습도로도요. 나는 물을 안 줬는데 아이가 물렀어요 하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공중에 떠드는 습도를 이 아이들이 먹어요. 내가 며칠 전에 물을 주고 한 5일 됐는데 비가 왔다. 그러면 공중에 떠도는 물을 이 아이가 또 빨아먹고 물을 탱탱하게 먹고 있어요. 그런 아이들 무르지 않게 빨리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셔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예방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장마철 오기 전에 살균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포를 해주시면 좋고요. 살균제 역시 해가 진 오후에 주는 게 좋고요. 또 장마철에 여지껏 내가 살균제를 나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안 했다 하더라도 장마철 전에는 한 번 정도는 화원에서 파는 분무기 형태고 한 병, 숫자가 작으면 그거 한 병으로도 되거든요. 그런 거라도 뿌려주시거나 아니면 친환경 살균제 좀 많이 하시잖아요. 뭐 식초, 알코올, 뭐 소주 여러 가지 배합해서 분무를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요. 그런 방법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물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이들 물러서 보내는 것보다는 마르는 게 낫다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드렸고 또 다른 분들도 많이들 말씀을 하실 거예요. 더울 때는 아이들 얼굴이 쪼그라져서 모양이 미워지고 물도 빠지고 앞으로 더워질수록 아이들이 못난이가 변해가요. 못난이여도 괜찮아요. 과습으로 물러서 보내는 것보다는 약간 마른 게 좋아요. 이 아이들 지금 수영을 잡아줘야 되는데 건드리면 떨어지는 아이라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베라 하긴스고요. 또 여기 경화금. 너무 이 빛깔이 예쁘죠? 여기 이렇게 새로 들여온 아이예요. 이 아이 예쁘죠? 이 아이 따로 보여드리고 공부해드릴게요. 너무 예쁘죠? 아주 저렴한 아이인데요. 정말 예뻐서 데려왔어요. 여기 또 요 모모카금. 어제 보여드렸던 아이들. 여기 자보금. 1,000원짜리에서 금 발견해서 신봤다 한 아이. 이렇게 송화가루가 뽀얗게 묻어있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여기다가 씻어준다고 물 주지 마세요.
붓에다가 물을 묻혀서 살살 닦아주는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물음병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하엽 정리, 통풍이 잘 되게끔 자리바꿈 해주시는 거, 깔끔하게 해주시는 거 그렇게 하고, 또 살균제 미리 예방해서 뿌려주시면 좋고요. 혹여라도 물음병이 있을까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보시고 늘 아침 저녁으로 들여다보셔서 입장이 투명도가 띄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빨리 발견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다 일찍 발견해서 반이라도 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좋고, 어차피 물음병이 왔으면 적심산목으로 해서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리시되 뭐 못 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보내야 되겠죠?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얼른 마음 추스리고 다른 아이들 돌보는 데 전념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 다이로 왔어요. 여기도 지금 바깥에 이렇게 아이들이 비 피해서 이러고 있답니다. 요 안쪽에 다이거든요. 저 멘토사 입장 다 떨궜었는데요. 요즘 햇빛 받고 입장을 다시 그대로 만들어내요. 저런 아이들은, 나얼과 같은 아이들은 입장을 떨군다 하더라도 혹여 여름에 조금 가습해서 입장을 떨거든요. 목대가 상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시면 저렇게 입장을 다시 만들어낸답니다. 요 나얼도 마찬가지고요. 요렇게 요 안쪽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이들 물음병이 와가지고 뿌리를 뽑으셨잖아요. 혹시나 이 흙이 애들을 뽑아낸 흙을 재사용하신다 하시는 분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건강한 흙은 이렇게 분갈이를 하기 위해서 애들을 뽑아가지고 이 흙이 건강한 상태라면 혹여 재사용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닥 무방하겠지만, 물음병이 한번 왔던 화분의 안에 흙은요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마사나 안에 있는 흙을 모두 버리셔야 되고, 이 분도 다시 쓰시려면 깨끗하게 씻어서 햇빛에 바삭바삭 말려서 소독을 하셔서 다시 재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흙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혹시 아픈 아이가 있었던 흙은 재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적심산목 해가지고 아까 말르라고 놓인 아이들 중에 살짝 씨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런 아이는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아이들 한두 아이 보내는 거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엄마 좋다고 따라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관리 잘 하셔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이어트 생활 하시라는 거. 그것도 가장 중요해요. 우선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잖아요. 예, 그렇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예쁜 아이들과 행복한 다이어트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뜻하지 않게 이렇게 천둥번개치고 비가 와가지고 오늘 물음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네요. 또 매일 공부하자 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어떻게 해요. 제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아이들 이름 말씀 안 드려도 대충 보시면 아시죠?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다음엔 또 아이들과 소개하는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를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 리톱스 지금 저 안에 탈피하고 있어요. 저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길어져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늘 감사드려요. 짱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